명제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냐 다 아시겠지만 명제가 있어요. 명제는 보통 P라고 두는 거고, 명제를 보통 P라고 두고 난 다음에 자, 얘가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랑 P라는 거랑 P의 부정 P가 아니다. 나 P가 뭐다? 서로 진리값이 참 또는 거짓을 진리값이라 불러요. 서로 뭐가 된다?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된다. 일단 명제예요. 오케이? 명제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러면 명제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이요. 그러니까 명제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도구적인 측면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건문이고,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또는 어떤이 포함된 명제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두 가지야. 자, 근데 조건문 같은 경우에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식들이 있긴 할 텐데, 일단 하나씩 좀 봅시다. 조건에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조건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전체 집합 내에서야 안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집합이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전체 집합 안에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전체 집합이 일단은 먼저 제시가 될 거예요. 제시가 될 거고, 이 전체 집합 내에서 문장 또는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뭐가 된다?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부르고, 자, 이 조건을 뭐로 만들어주는, 이 조건 자체를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뭐 요까지 요렇게 연결할게. 자, 요렇게 연결할게. 전체 집합 안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모든 원소의 집합을,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모든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원소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집합을 결국에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조건과 또 여기 들어있는 이 진리집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사과이면 과일이다처럼 한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참이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서 우리가 뭘 해주느냐? 자,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그 조건의 형태하는 P이면 Q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걸 가정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조건은 생략하는 거고, 결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3이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P이면 Q이다 라는 게 만약에 부분집합 관계가 아닌 거야.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이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P라는 원소들, 그러니까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Q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 좀 제법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냐,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지. 여기 들어있는 거. 자, 여기 들어있는 거, 얘가 뭐예요?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라고 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즉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발레들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녀석이 발레의 영역이야. 발레가 들어있는 위치에. 근데 매번 P차 Q, P차 Q, P차 Q, P차 Q 이렇게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가정의 진리집합이 있습니다. 가정의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을 겁니다. 을 빼주는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 결국에는 P차 Q가 생긴다. 오케이? 그러니까 발레 위치가 있다. 이 부분 일단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부정들이 있겠죠. 부정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부정들. 근데 부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제 조건들이 이거나 또는을 이용해 가지고 조건들이 다양하게 변할 텐데 진리집합과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살펴봅시다. 자, P이고 Q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P이고 Q이다라는 진리집합과 동일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저 녀석을 뭐 할 거냐면 부정한다라는 얘기는 얘의 여집합을 한다라는 얘기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여 합 Q 여가 되니까 P의 여집합은 not P이고 Q의 여집합은 뭐예요? not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고 얘는 뭐로 변하겠어요? 또는으로 변하겠죠. 자, 반대 경우는 안 할게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를 이거나 또는 서로 부정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이고면 또는이 되고 또는은 이고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의 형태들을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부정이 섞여 있는 뭐는 대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우죠. 대우는 뭐다? 원명제랑 진리값을 동일하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얘가 만약에 참이었다라고 쳐. 얘가 만약 참이었다라고 치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얘가 된다라는 얘기면은 이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어떤 일도 발생을 하느냐?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얘의 진리집합인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뭐냐? 대우가 왜 진리값이 서로 원명제랑 같아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 가지 더. 그 반대인 경우도 똑같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대우까지 잘 이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진리값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뭐를? 참거짓을 판단한다. 하나.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한다. 둘. 그래서 대표적으로 참거짓 판단하는 게 이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제 뭐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필요 조건을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얘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다? 무조건 참인 방향이 있습니다. 자, 참인 방향이 이미 뭐가 있느냐면 참인 방향, 참인 부분들이 이미 기반이 되어 있고 참인 방향을 찾는 거야. 없을 수가 없어요. 참인 방향이 없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체를 논할 수는 없으니까 참인 방향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P이면 Q이다 라고 하고 화살 맞으면 P 나니까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화살 쏘기에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 오케이? 뭐 이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이렇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자, 얘가 의의가 뭔데요? 딱 요런 거죠. 서로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같은 뜻, 다른 표현이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지금 다 조건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조건이 뭔지, 그리고 이 조건은 진리집합과 연결이 될 거고, 자,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뭐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대우입니다. 얘네들이 결국엔 뭔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와 대우를 이용해서 보통은 뭐다? 자, 참거짓을 판단한다는 얘기야. 특히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르는데, 이 발레는 어디 있다? 발레는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을 텐데,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면 되더라. 이게 축약해서 적어 놓은 거고, 자, 마지막으로 뭐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충조건은 방향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뭐냐? 이제 조건문뿐만 아니라 한 가지 타입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또는 어떤이 있습니다. 자,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어디에 들어있는 x, 어디에?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P이다라는 형태가 있을 거고, 어떤 있을 거예요. 어떤, 자, 원소, 어디에 들어있는 전체 원소에 대해서 P이다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자, 들어보세요. 모두는 싹 다입니다. 싹 다 어디를 만족해야 되냐? P를 만족해야지 참이 된다는 얘기야. 싹 다, 그러니까 모두 다 싹 다 만족해야지만 P가 되는 거고, 어떤은 뭐가 있으면 돼요? 존재하기만 돼요.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게 뭐가? 존재하면 됩니다. 그냥 얘는 존재하면 참이고, 얘는 싹 다 만족을 해야지 참입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모든을 포함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진리 집합의 원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 이 조건의 진리 집합 안에 들어가야지 참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애초에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게 진리 집합, 요 P가 되니까 부분 집합이니까 이 말은 곧 뭐다? 전체 집합과 진리 집합이 같아야지만 참이 되겠죠. 저런 것들, 저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되겠고, 거짓은 뭐예요? 들어가지 틈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틈이 하나라도, 진리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라도 없으면 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모든을 만족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소만 있더라도 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이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참이려면 존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P가 공집합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됐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딱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참이죠. 누구 있으니까? 0 하나 있으니까 딱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0보다 작다 하면 아예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짓이 되려면 P가 뭐가 만족하는 원소가 아예 없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모든과 어떤에 대한 부정입니다. 모든이 있을 거고 모든 어디? X 어디에 들어있는?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 P이다 라는 게 있을 텐데 얘의 부정은 결국 뭐가 된다? 얘 부정은 자 봐봐 AB가 모두 남자이다. AB가 모두 남자이다 라는 거는 남남만 참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여남이 있고 남여가 있고 여여가 있으면 얘가 거짓인 상황이잖아. 원명제와 부정명제는 뭐다? 진리값을 항상 바꿔서 가지고 가는 상황이니까 이거의 부정은 얘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뭔데? 이거의 부정은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나P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잘했어요? 이제 두드렸어. 녹화한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봐야 될 게 명제 파트 좀 풀어봅시다. 명제 파트 1번부터 시작해서 집합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0번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집합이 있어요. 집합은 이제 거의 많이 해줬으니까 68에서 여기 77까지 68에서 77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수고하셨고 내일 봅시다.